예,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성이 있어야 되긴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술 신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규성이 적용이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뭐냐니까 그 신규성이 없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나온 거 창작성,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출원인이 있는데 출원인이 출원 발명을 학술대에 이미 발표한 겁니다. 자기 기술인데 내가 이런 어떤 발명을 했다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미 학술대회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문이라든지 학술지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 발표한 내용이 자기 것이긴 하지만 신규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발표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창작성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기 거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특허 출원하는 것은 창작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그 창작성을 갖다가 이제 예외적으로 두는데요. 예외적으로 두는데 이제 12개월 이내에 발명자가 출원을 하면 즉 학술대 같은 데 발표를 해가지고 자기 건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이제 그 신규한 발명으로 취급해 준다라는 거죠. 왜 신규한 것이 아니냐 하면 이미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렇다면 출원을 갖다가 1년 전으로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1년 전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출원일을 1에 출원한 것으로 되는데 즉 소급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예외적으로 이제 자기 거니까 그죠? 신규한 발명으로 취급해주겠다라는 예외 조항일 뿐인 거죠.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데요. 한번 보면 이렇죠. 그래서 본인이 발명을 갖다가 이미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했죠. 했는데 그 뭐 논문 등기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본인이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을 갖다 여기다 출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신규성이 없다. 왜? 여기서 이미 발표했으니까 신규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하지만 예외로 둬가지고 공지 예외 적용 기간을 둬서 그죠? 어떻게 한다? 본인 발명 출원할 때 처음으로 신규한 것처럼 예외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미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미 공지되었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는 겁니다. 아시죠? 자기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미 1번 공지된 거죠. 공지된 것 혹은 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논문지 같은 데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신규성이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 거니까 12개월 이내에 하면 뭐 한다. 그죠? 선행기술로 보지 않고 신규성이 있는 걸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어,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본인이 발명을 갖다 공개했는데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갖다 여기서 공개하는 거죠. 제3자가. 그리고 본인이 발명 추론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동일 발명의 공개가 여기 또 있는 겁니다. 제3자 동일 발명 공개가. 그죠? 그러니까 나도 논문지 냈는데 이게 논문 또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비슷한 내용을 갖다 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본인 발명 공개가 먼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제3자한테 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 예외에 대한 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이제 본인이 발명 출원했는데 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나왔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제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발명을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 발명 공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3자 동일 발명 출원이 본인 발명 출원하고 같은 날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에 뭐 한다? 우리가 그 발명 출원이 된 거죠.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오전에 나는 갔다가 발명 출원을 했고 제3자는 오후에 했다라면 내가 오전에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날 안에 시간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날 안에 시간은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그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출원을 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둘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같은 날짜에. 그죠? 그러니까 나랑 제3자랑 본인이랑 제3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야, 뭐 어떻게 하게 그럼 내가 출원을 할 테니까 내가 특허를 낼 테니까 나중에 네가 뭐 이렇게 조금 이익을 봐라 뭐 등등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된다. 나든지 제3자든지 발명 특허는 하나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의 중요한 얘기는 출원일이 같을 때는 뭐 한다?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출원일이 같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협의를 해서 결과는 결론적으로 뭐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결과가 뭐냐? 너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개만 특허를 받도록 해줄게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발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본인 발명 공개가 우리가 논문을 이미 했어요. 했는데 출원을 해필이면 12개월 안에 하긴 했는데 본인 발명 출원할 때 제3자가 동일 발명 출원을 했단 말이죠. 됐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발명 공개가 이미 자기 거 돼 있죠. 그러면 내가 발명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제3자 의미 없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자, 11월에 동일 발명을 A 출원하여 그죠? 적용을 받아 공지 예외 주장 출원의 규정을 적용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상기에서 제3자가 출원을 한단 말이죠. 일단 A와 B는 관계는 뭐냐 하니까 같은 날 출원을 했기 때문에 협의 대상 발명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협의 대상 발명에 해당하는 건 맞고 B는 동시에 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이다. 그러니까 그 B 즉 출원인 제3자는 어차피 뭐가 안 된단 말이죠. 공개에 의해서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권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발명 공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되죠? 근데 딱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뭐 제3자가 더 오랫동안 연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결론 이 부분 보세요. B 출원일은 A 출원인가? 제3자는 A 출원과 협의하여 A 출원이 특허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3자는 본인 발명 공개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죠? 협조를 해가지고 A 출원인 즉 먼저 발명 공개를 했던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뭐 소송을 가나 뭐를 가나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해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신규성 상실 예외 또 다른 관계 볼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어떤 학술지 같은 데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 요번에는 뭐냐니까, 권리자가 있는데, 그 권리자, 그러니까 이제 특허 출원자겠죠. 특허 출원한 사람이겠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밑에처럼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기술을 뺏겼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됐다든지, 혹은 강박,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협박을 당해가지고 했다라든지, 혹은 산업 스파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의사에 반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반해서 공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본인 발명 공개처럼 그죠? 그렇게 봐서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공지가 된 경우다. 얘는 여기 있죠. 사기 강박, 산업 스파이, 고용인의 고의 과실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진보성으로 넘어가죠. 진보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진보성이 뭐였습니까? 진보성. 그죠? 고도성. 그죠? 그래서 발명의 고도성을 내죠. 그죠? 고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도성이 없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진보하지 않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진보성이 없는 것은 왜 진보성이 없느냐 하니까 첫 번째 공지된 발명. 이미 공지됐단 말이죠. 그리고 공연이 뭐 한다고? 공공연히 실시된 발명. 실시됐단 말이죠. 반포된 간행물의 게재된 발명. 모든 통신에선 주로 인터넷에 의해서 동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진보성이 좀 있다라고 주장할 때도, 근데 좀 달라진 거 아이가? 뭐, 주장을 한단 말이죠. 주장할 때도, 그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발명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연필 안에다가 나무 안에다가 연필심을 만들어서 연필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갖다 대신 뭐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죠 연필심을 꽂아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업계에 종사하는 그 사람이라면 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가 없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다. 라고 표현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진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더 많은 것들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이제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한다?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들은 진보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진보성 판단을 해볼까요? 자, 특허 출원은 이겁니다.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허 출원을 했는데요.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젓가락인데, 스테인리스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외국인들은 젓가락질을 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잡고, 이제 숟가락 이렇게 세 개 집어넣고,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라운드 되어져 있는 요걸 갖다가. 근데 이것에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이미 선행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용 발명이 되는 거죠. 선행 기술을 보면 유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젓가락을 갖다 자꾸 두 개가 따로 노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홈 정도 파주고 해서 젓가락질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보성을 파는 게 이제 이 특허가 출원된 거죠. 이 특허가 출원된 거죠. 그럼 선행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술을 갖다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뭐가 진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진보성이 없는 건지 진보성이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진보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청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권리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청구항을 보니까 결착 부분 1, 3이 동그라미 형태고 핀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죠? 그죠? 1과 3이 2번 핀 요걸로 연결되어져 있고, 손잡이 부분이 한국인들, 외국인들이 셋째에서 넷째 손가락에 끼워 맞추도록 결착 부분을 타원형 곡선으로 갔다. 스테인레스고, 스테인레스죠? 그리고 이게 타원형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되어졌다. 그죠? 결착 부분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죠. 똑같은데, 라운드, 즉,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게 스테인레스고, 그 다음에 뭐, 손가락 갖다 끼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라운드 되어져 있다. 그럼 이게 용이한 생각이냐라는 거죠. 그죠? 어깨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생각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죠?
이제 인용 문헌을 보면 이제 구성은 어떻다. 소양으로서 젓가락 두 개를 핀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것이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그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홈을 갖다가 파서 외국인 어린아이들이 젓가락을 찰 수 있도록 해놨다. 됐죠?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보성 판단사의 판례는 어떠냐니까 판례가 이제 중요한데 본원 개발은 어떻게 한다? 인용 고안하고 같지만은 종래의 직선으로 있던 것 같다가 타원의 곡선을 형성하여 손가락을 갖다가 셋째, 넷째 손가락을 완전히 집어넣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사용하도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둘째, 셋째 손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모두 사용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용이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훨씬 용이하다라는 거, 용이하다, 훨씬 용이하다. 그죠? 그럼 용이한가 이가 이 생각인데 그게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인용 보안보다 향상됐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 고안은 그 고안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 신자가 인용 고안보다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죠. 변할 수 있는 것이란 할 수 없는 것인 바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생각을 해서 진보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독립항과 종속항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보기 위해서 그죠? 키프리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리스 왔습니다. 그죠? 특허 실용 신안 선택해 놓고 여기서 젓가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됐습니까? 자, 공개도 있고요. 그죠? 아직 등록이 안 됐네요. 공개도 있고 여기 등록도 있고 공개도 있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 보죠. 등록되어져 있는 거. 탈부착이 가능한 유아용 젓가락. 그죠? 클릭하겠습니다. 그죠? 요새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도 하죠. 여기 이미지를 가지고도 합니다. 제품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보면 공개 전문을 보겠습니다.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청구항이 중요하다. 청구항이. 그죠? 청구항. 그러면 청구항 1이 있고 청구항 2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기가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청구항 1, 2는 다로 되어 있는데 청구항 3을 보세요. 하고 4는 청구항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다른 청구항을 이렇게 참고해서 하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속항이라고 합니다. 종속항. 그죠? 그래서 청구항과 종속항이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나는가 한번 볼까요? 공고 한번 볼까요? 공고 전문 보니까 그죠? 자, 2번, 3번, 4번은 못 받았네요. 그래서 삭제됐습니다. 삭제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받으려고 했던 거는 그죠? 2번도 받고 3번도 받고 4번도 받고 이렇게 다 이제 그 권리 보호를 갖다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걔들은 안 됐고 첫 번째 청구항하고 마지막 항이 그 5항 그죠? 요 청구항 5 종속항이죠. 종속항하고 6항 종속항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독립항이 뭔지 이제 종속항이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된다. 그죠? 그러니까 독립항을 갖다가 인용하는 것도 다 된단 말이죠. 독립항이 되는데 문제는 독립항이 인정을 못 받으면 종속항은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독립항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정을 받으면 나머지 걔를 인용한 종속항도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말고 위에 있는 독립항이 뭐를 못 받으면, 인정을 못 받으면 밑에 있었던 종속항들은 따로따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예, 됐고. 자, 진보성이 없는 발명. 그죠? 뭐, 이렇게 좀, 읽어보면 이해하겠죠? 발명에 속하는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강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갖다가 진보성이 없다고 한다. 됐죠? 예, 뭐, 밑에 거 한번 읽어보고. 예. 추론 발명할 때는 청구항에 게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그죠? 모든 추론은 어떻게 한다? 청구항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니까 청구항을 갖다가 잘 적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특정해서 딱 거기만 정해가지고 뭐 한다. 그죠? 발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 발명일 때는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뭔가 개량했을 때는 당연히 진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보성을 갖다가 뭐 한다? 뭡니까? 진보성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거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뭐 이제 용이한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나머지 읽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뭐 이 양발하고 이 뭡니까 장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보성을 갖다가 이제 쓸 때 뭐 양발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죠? 뭐 이제 이게 목을 좀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럼 얘를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여기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쪼는 것들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뭐가 안 된다 진보성을 갖다 부정한다 얘들끼리는 교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요것도 뭐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적 성공 판례들이 쪼개게 보이는데 예,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고 자 선출원주의 혹은 선원주의라는 것을 얘기해보죠. 선원주의 그러니까 먼저 추론한 것이 뭐를 받는다? 그죠? 권리를 인정받는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출원주의를 갖다가 이제 판단의 근거로 주는 거고요. 이제 뭐 갖고 한다. 선출원인지 후출원인지를 갖다 판단할 때는 당연히 청구항, 청구 범위를 갖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구 범위가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이 같은 거다 안 같은 거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떤 것들이 먼저 출원됐는지를 어떤 것이 먼저 출원됐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선출원주의 혹은 선원주의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봐야 되겠고요. 선출원주의라는 게 뭐고 하니까는 동일 발명에 대해 이 두 개의 특허 출원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허를 출원했는데 그 이제 특허 내용은 되고 다 이제 내용은 다 맞다라면 누가한테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준다. 이런 거죠. 내가 10년 동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출원을 했는데 내 앞에 누군가가 출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난 10년 동안 생각했는데 그런 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확대된 선언주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공개를 할 때 비발명이 A 특허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특허 받을 수가 없다. 옛날에는 청구항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도면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확대된 선언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잠깐 보면은 그죠? A 특허 출원이 있은 후에 A 특허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B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그죠?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한 것은 안 된다. 그죠? 옛날에는 이제 청구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도면이 좀 비슷해도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것도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허 A 출원하고 B 출원이 있으면 같은 거라면 A가 특허 공개가 된단 말이죠. A한테 특허 공개, 특허를 갖다가 A한테 준단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 같단 말이죠. 발명자나 출원인이 같단 말입니다. 고안자가. 그죠? 같단 말이죠. 같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계량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죠? 계량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드물죠. 왜?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특허를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또 출원하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굳이 이걸 갖다 중간에 할 필요는 잘 없단 말이죠.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확대된 선언주의, 그죠?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하고 명세서에도 확대됐고 얘는 뭐가 된다? 이제 본인의 경우에 한해 가지고 그죠? 뒤에 나오더라도 특허 출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표로 볼까요? 표로 보면 선출원주의가 있고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선출원자를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선호 발명이 있으면 동일하면 거절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 선호 출원의 발명자 또는 출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절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판단도 옛날엔 특허 청구 범위, 청구항을 보고만 했는데 지금은 청구항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명세서나 도면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끝났고 이제 5장 2절 발명의 종류를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고 이번 주에는 과제는 없습니다. 과제는 없겠고 지금 요거 보고 그냥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좀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뭐 제가 설명한 거 하고 내가 설명한 거 하고 합치면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고생들 했고 다음 주 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죠? 우리가 한글날인데 그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